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우한 폐렴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내적으로 아주 우환이 닥쳤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중호 부동산 TV 제 95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울 강남권 유망 아파트 단지와 재건축 아파트 시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신정보입니다. 우리나라 지형은 동고서저형입니다. 대중국 무역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인천, 시흥, 화성, 평택, 당진시가 아주 뜨고 있습니다. 경부선 축에서 서해안 축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당진시는 한국 최대의 수심 대산항이 있습니다. 수심이 22m. 세계 최대 규모의 크루즈선이 접안 가능합니다. 철강 제품 및 석유 화학 제품 수출입 항만이 있습니다. 현대제철 외에 국가산업단지가 11개가 지금 들어갔는데 무려 2천만 평입니다. 목표는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성문산업단지가 363만 평이 조성되었습니다. LG화학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합작을 해서 수조 원을 투자합니다.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고 최근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LG화학에서는 대규모 탱크 1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의거해서 2016년부터 25년까지 서해선 고속전철 라인의 지선인 합덕에서 성문간 전철 노선이 확정되었고 성문역이 들어갑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습니다. 평택항의 경우는 5만 톤급 배가 9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것으로 종전에는 63선석이었는데 이제 93선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대산항은 24선석에서 42선석으로 늘어났습니다. 5만 톤급이 4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진출 못하는 기업들이 아산만 국가산업단지로 입주를 합니다. 중국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죠. 중국과의 무역 활성화 목표입니다. 포항에서 당진 간 고속도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LNG 단지 30만 평이 들어가고 있는데 무려 일자리가 3만 4천 개가 창출이 됩니다. 25년 전부터 당진 철강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8번 국도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600만 평, 대산유화단지 420만 평 등 11개 단지에 무려 2천만 평의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땅값이 3,000배가 상승을 했는데 돈 되는 최고의 입지는 국가산업단지, SOC, 신도시, 대단위 위락단지의 이러한 요소들이 있을 때 그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이 19번째 발표되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광명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에 무려 7천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수용성 광구라 그래서 수원, 용인, 성남, 광명, 구리
거기다가 안양하고 의왕까지 지금 이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조건이 오세훈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서 헌재에 위헌 제소를 해서 개인 재산권 침해라 그래가지고 그린벨트가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해제 조건은 환경영향평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1, 2등급은 유지가 되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해제가 됩니다. 도시기반 시설용 땅, 집단 취약지구 재정비, 철도, 도로로 단절된 땅 등은 그린벨트 해제가 됩니다. 광명역세권 같은 경우는 박달 스마트밸리가 용지 배분도가 나왔고 또 조감도까지 나왔습니다. 당초 107만 평에서 135만 평으로 대폭 확대가 되었고요. 역세권법이 2018년도에 개정되어서 반경 500m까지는 중심 상업지가 들어가는데 TOD 방식이나 MXD 방식으로 수용 방식이 아닌 환지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지주가 7명 이상이 동의할 때 환지 방식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자체 개발 가능합니다. 구름산 지구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5,092가구가 환지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이 환지 방식은 땅을 이제 개발해서 땅을 준다는 얘기인데, 다만 관광단지와 산업단지는 현금 수용 방식에서 예외가 됩니다. 과거에는 수용 방식이었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수용이 되었죠. 그렇지만 워낙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그 수용이 불가하게 되어서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지주 동의 하에 조합 형태로 개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현재 진행 방향은 제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환지 방식 내지 데토리츠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부터 환지 방식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주 교동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수용 방식이었는데 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환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7인 이상이 동의를 해서 지주조합을 설립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상 방식도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불가하죠.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양측에서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평가한 후에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식을 100억대 부자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경제교육, 첫째, 경제교육을 초기에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애들이 13세가 되면 우리나라 돌잔치 같은 것을 하는데 친척과 지인들이 축하금을 모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 돈은 약 5천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 그 돈을 종잣돈으로 쓰게 됩니다. 다음, 유대인들은 아인슈타인, 골드만삭스의 마커스 골드만, MS의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작곡가 레너드 번스타인 같은 이러한 유명한 분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다음, 세계 인구의 0.2%인 유대인이 노벨 수상자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교육과 창의성 교육으로 유명합니다. 다음, 40대 중반의 자산 100억대인 분이 남보다 재테크를 빨리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돈 모으는 습관을 대학생 때부터 주식에 투자한 후 유학 떠나기 전에 도곡 주공 아파트를 매입해서 그 후에 그 대치 동부 센터레빌로 바뀌었죠. 그래서 50평짜리를 받게 되었고, 돈을 너무 빨리 아는 것은 안 좋다, 돈을 너무 밝히면 천해 보인다는 등 그러한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됩니다. 친구들이 돈을 소비할 때 경제활동을 이 사람은 시작한 것입니다. 재테크 능력을 키웠고 돈의 생리를 일찍부터 빨리 터득한 결과입니다. 다음, 강남권
90년대 소단지 아파트들과 재건축 아파트 시세 변화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지는 역삼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대치 성경 3차 아파트 등 동부 센트레빌은 8억 9천에서 16억 5천으로 상승을 했고 그 8억이 올랐죠. 대치 성경 3차는 9억 4,500에서 17억 5천으로 8억이 올랐고, 대치 효성 아파트는 9억 4,600에서 16억으로 7억, 세영 팔레스는 7억 9,500에서 14억으로 6억 상승, 현대 대치 아파트는 9억 1천에서 17억으로 8억이 상승, 삼성동 SK뷰는 11억 9천에서 25억으로 13억이 상승, 잠원 중앙하이츠는 9억 8천에서 16억 5천으로 7억이 상승,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11억에서 16억으로 5억이 상승,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는 9억에서 13억 8천으로 5억 상승, 삼풍 아파트는 12억 5천에서 18억으로 5억이 상승되었습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 84평방미터들입니다. 이렇게 매매가가 대폭 상승이 되었는데, 이 기준일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를 말씀드리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아파트들이 13억 8천에서 25억까지 상승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세가가 5억부터 9억 5천까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내돈 투자하는 것은 1억부터 5억 5천만까지 투자해서 갭 투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시세 변화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84평방미터 25.5평 11억 8천에서 19억으로 전세가가 9억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투자비가 2억 8천밖에 해당 안 되었는데, 대치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억 5천에서 18억으로 25.5평형 8억이 상승이 되었고, 투자비는 2억 5천이 들어갔었습니다. 매매한 대치 팰리스 아파트는 16억 8천에서 29억으로 12억 3천이 상승되었고, 그 당시에는 4억 5천만 원만 투자가 되었습니다. 압구정 현대 1차 아파트는 131평방미터 40평형이 21억에서 29억으로 8억이 상승되었고, 그 당시에는 14억이 투자가 되었죠. 부의 나침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자유인이란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부동산 투자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아이들의 경제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셋째, 당신이 부자 되는 길을 막는 하락론자들의 주장을 의심하자. 넷째, 착한 빚은 부채지요 곧 빛으로 되돌아온다. 다섯 번째,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를 하자. 여섯 번째,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고 건물주 위에는 지주가 있다.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다음, 돈 되는 땅은 어디에 있나? 첫째, 도시 기본 계획에 돈 되는 땅이 다 있습니다. 둘째, 지하철이나 전철을 따라가면 돈을 주울 수가 있습니다. 셋째, 상업지역의 이면지역, 배후지역을 뒤져라. 넷째, 도심 한가운데 보물상이 있다면 그 땅은 개발을 할 경우 개발 이익을 엄청나게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집값은 몰라도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땅값 비싼 강남에도 오지가 있다면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풍부해서 집가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골 땅은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을 사라. 여덟 번째, 중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보물이 감춰진 곳이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의 부동산 재테크 10계명입니다. 첫째, 1계명, 부자는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투자를 한다. 2계명, 부자는 월세를 내느니 이자를 낸다.
세 번째, 부자는 전세로 살지 않는다. 내 집 소유가 기본이다. 네 번째, 부자는 돈이 있어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다. 다섯 번째, 부자는 스스로 시장을 만든다. 확신이 서면 과감하게 시도한다. 여섯 번째, 부자는 부지런히 발품을 판다. 일곱 번째, 부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부자는 돈이 되는 정보의 귀를 쫑긋 열어놓는다. 아홉 번째, 부자는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귄다. 열 번째, 부자는 상승 가치가 있는 지역에 투자한다. 이상으로 김종호 부동산 TV의 95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